침사지는 그릿 챔버로 비중 2.65, 입병 0.2 이상의 그릿을 가라앉히는 공정이고 퇴적물은 바로 최종 처리하기 때문에 VSS가 가라앉아서는 안 된다. 그 한계의 속도가 0.3이다. 0.3m/s로 운전하는 이유. 얘보다 빨라도 곤란하고 느려도 곤란하다. 보통 체류 시간은 30에서 60초가 표준이다. 검은색 동그라미 1번의 수평류 장방형 침사지. 밑으로 쭉 내려와서 포끼식 침사지. 다음 페이지 중간에 와류형 침사지. 종류는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는데 이변이 없는 한 다 1번이야. 수평류 장방형 침사지. 형상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하고 지수는 2지 이상으로 하는 게 원칙. 예비지가 있어야 돼. 특히 합류식의 경우. 왜 그러겠어? 비 왔을 때 시간 최대의 3배까지 들어와. 그러면 예비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2지 이상 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수밀성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한다. 수밀성, 물이 새면 안 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야 이것도. 바닥 경사는 보통 1대 100에서 2대 100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로 표현했지만 바닥에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야지 그릿을 모을 거잖아. 그릿 모으기 좋게 1대 100에서 2대 100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다. 합류식에서는 청천시와 강우시에 따라 오수 전용과 우수 전용으로 구별해서 설치하는 게 좋다. 비 안 올 때 사용하는 침사지와 비 올 때 추가시키는 예비지로 구별해서 설치하는 게 좋다. 평균 유속이 0.3m/s인데 유속이 너무 느리면 미세한 유기물이 침전해서 문제다. 유속이 너무 빨라서 토사의 한계 유속을 넘을 경우는 침전된 토사가 부상하게 된다. 그 부상하는 것을 소류력이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곤란하다. 그 부상되는 속도는 이거다. 참고.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체류 시간 30에서 60초가 표준이고 수심이 유효 수심에 모래 퇴적부까지 더해서 전체 수심이 되는 거고 표면부하, 이게 A분의 Q죠. 오수 침사지의 경우는 1800이 표준이고 우수 침사지의 경우는 3600이 표준이다. 비 왔을 때는 그 3배까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A분의 Q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표준 재원이다. 그 다음에 포끼식 침사지, 다음 페이지 와류형 침사지 다 필요 없고요. 그 맨 밑에 회색 바탕의 표면 부하에 대한 설명, 이거 이미 다 설명드린 부분 뭐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되고 넘겨서 스토크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수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표면 부하와 그 스토크식의 상관관계가 하젠의 침강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가 완전 제거다. 이렇게 될 때가 부분 제거다. 그러면은 낭비 없이 이상적으로 완전 제거하려면 같을 때가 제일 좋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얘도 완전 제거고 얘도 완전 제거야. 근데 얘는 부분 제거야. 그러면 완전 제거를 나타낼 때는 VS가 A분의 Q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완전 제거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는 거지. 얘도 완전 제거고 얘도 완전 제거되니까. 그래서 완전 제거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그런 개념이 침전 이론이고 근데 지금 침사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침사지에 주로 적용되지만 침전지에서도 농축조에서도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알겠지? 자,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28페이지에 2번 도시 폐수 처리장의 스크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침사지 전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스크린, 침사지, 유량균등조, 1차 침전지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야. 인력 청소식 스크린은 기계식 청소에 비해 수평에 대한 설치 각도가 좀 작아야 된다. 맞죠? 그래야 청소가 가능하고 봉형보다는 망형이 더 많이 이용된다. 이게 틀렸어요. 망을 감당이 안 돼. 하폐수 처리장에서는 도시폐수 처리장에서는 봉을 써야 되는 거야. 봉. 스크린의 간격이 좁을수록 손실 수도는 커진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론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많아. 3번 스크린 설치부의 유속 한계를 0.6m/s 정도로 두는 이유는 고형물을 침전시키기 위해? 스크린에서 침전하면 안 되지. 부유물이 찢겨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거 적당하지. 안으로 유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유지류 등 스컴 제거 위에 용해성 물질과 부유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다 그냥 헛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 적절한 건 2번이 맞는 거고요. 6번 스토크스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농축조에서도 슬러지 처리수 침전지에서도 최초 침전지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적용되는 곳은 침사지야, 침사지. 등속 침강이라는 건 침사지에 적용하는 거. 7번 침사지에서 유기물이 침전되면 생물학적 분해가 일어나서 악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유속은 얼마냐? 침사지의 적절한 유속은 초당 30cm, 0.3m/s가 적당해요. 8번 별표. 근데 조금 더 설명드리고 풀어봐야 될 문제이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13번. 침전지의 침전 속도는 물의 점성, 밀도, 침전 입자의 밀도, 침전 입자의 직경 및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스토크식 얘기하고 있는 거야. 스토크식. 침전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여러 인자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직경이 되는 거지. 직경. 15번. 고요한 침전지에서 수중에 존재하는 독립입자상 물질의 침전 속도 증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강 속도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요거 커지기 위한 요인이 아닌 것은? 입자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맞죠? 네, D에 비례하니까. 입자의 밀도를 증가시킨다. 밀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침강 속도 빨라지는 거 맞지? 수온을 감소시킨다. 온도가 낮아지면은 점도가 높아져. 그러면 점도가 높아지면은 침강 속도는 느려지지. 3번 틀렸지? 물의 점성계수를 감소시킨다. 그러지. 점성계수가 얘가 뮤가 작아지면은 침강 속도는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 유형 문제 만나면은 스토크식 써놓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식 속에 없는 인자가 온도인데 점도가 온도에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잖아. 알겠지? 네, 그런 유형으로 16, 17, 18, 19 다 같은 유형이거든요. 18번. 침전지에서 밀입자의 침강 속도가 증대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침강 속도가 빨라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의 입자 비중의 증가. 침강 속도 빨라지는 거 입자 비중, 밀도. 맞잖아. 2번 저항계수의 감소. 저항계수가 마찰 저항력, 저항계수가 CD거든, CD. 그러면 저항계수가 작아지면은 마찰 저항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 마찰 저항이 적어지면은 침강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빨라지는 2번도 맞는 거야. 3번의 수온의 감소. 수온이 감소하면은 점도가 높아지면은 침강 속도 느려지잖아. 3번이 틀렸지. 입자 직경의 증가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19번.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설계된 이상적인 횡류식 침전지에서 침전 제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부적당한 것은? 틀린 거. 처리 수량이 커지면 침전 제거 효율은 낮아진다. 이거는 상식 아닌가? 유량이 적을수록 효율이 좋아지겠지. 유량이 많아지면은 효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아니면은 VS가 A분의 Q와 같아야 침전이 되는데 유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이 커지면은 제거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마찬가지고. 입자의 침강 속도가 커지면 침전 제거율은 높아진다. 이것도 상식이지. 침강 속도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제거는 잘 될 거잖아. 침전지의 수면적이 커지면 침전 제거율은 높아진다. 이것도 맞지. 우리가 수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A분의 Q에서 A가 커지면은 얘가 작아지잖아. 그럼 얘가 작아지면은 VS가 확실하게 더 커지잖아. 그러면 효율은 더 높아질 거잖아. 3번도 맞는 말. 4번. 침전지의 수면 부하가 커지면 제거 효율은 높아진다. 이게 틀렸지.
수면 부하가 A분의 Q인데 이 A분의 Q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거율은 떨어지잖아. 이해되죠? 예, 그렇게 이론으로 묻는 문제고. 20번. 침강하는 구형 입자 A와 B가 있다. 입자 A의 지름은 0.1mm고 비중은 2.0. 입자 B의 지름은 0.2mm고 비중은 3.0이다. 입자 A의 침강 속도가 0.005m/s일 때 동일한 물속에서 입자 B의 침강 속도는 m/s로 얼마냐? 스토크스 법칙을 따르고 유체의 밀도는 1000 기준이다. A 입자의 침강 속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A 입자가 0.005는 18뮤분의 얘의 직경이 0.1의 제곱. 그 다음에 입자의 밀도 빼기 물의 밀도인데 이거는 CGS로 가든 MKS로 가든 통일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A 입자의 비중이 1에 그러면은 밀도도 CGS로 2. 물의 밀도는 MKS로 1000이라고 주어졌지만 CGS로는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입자는 2 빼기 1 곱하기 중력가속도. B 입자는 똑같이 18뮤분의 입경이 0.2의 제곱. 밀도가 비중이 3. 그러면 3 빼기 1의 G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A 입자 재원으로 뮤를 찾고 그 뮤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B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은 더 쉬운 방법은 이 두 개를 통째로 나누는 게 더 쉬운 거지. 그러면은 18뮤랑 끊어지고 중력가속도랑 중력가속도가 끊어지잖아. 그래서 X분의 0.005는 3 빼기 1이니까 2잖아. 그러면은 0.2에 제곱하면은 0.04 곱하기 2가 되겠고 0.01 곱하기 1이니까 0.01이 되겠지? 그러면은 0.08분의 0.01이니까 8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x는 8 곱해주면 되지? 8, 5, 40이니까 0.04m/s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런 계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고. 넘겨서 21번. 침전지의 침강 속도와 표면부와 관계에서 입자를 완전 제거하기 위한 조건은 완전 제거하려면은 얘가 돼야 되는 거지. VS와 A분의 Q가 이 관계가 성립할 때가 완전 제거. 22번. 수심이 1.5m, 길이가 2.5m인 침전지에서 부유물질의 평균 침전 속도가 0.5cm/min이라면 침전지에서 입자를 완전 제거하기 위한 체류 시간은 완전히 제거하려면 VS가 A분의 Q와 같아야 완전 제거.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시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T분의 H까지 연장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T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VS분의 H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조건 다 필요 없고 H가 1.5m, 150cm, VS가 0.5cm/min. 그러면은 완전 제거하기 위한 미니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워로 묻고 있으니까 단위한산만 하시면 되겠죠? 28번. 침전지 내에서 기타 모든 조건이 같다면 비중이 0.3인 입자에 대해서 0.8인 입자, 부상이네요. 쏘리. 침전과 부상은 똑같아요. 침전과 부상은 똑같은데 부상이라는 건 기름때야, 기름때. 기름때는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가라앉히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띄워야 되는데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위쪽으로는 부력이 작용하는데 어느 쪽이 더 크면 부상이 되는 거야. 부력이 더 크면. 그러면은 이 입자의 부상력은 입자의 부피에다가 얘가 물보다 밀도가 작을수록 부력이 세지는 거잖아. 그래서 물의 밀도와 입자의 밀도의 차이에 얘를 곱하면 상대 질량이 되고 여기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하면
띄우고자 하는 부상력이 되는 거거든. 그때 이쪽으로 마찰 저항력이 발생하는데 같은 힘일 때 등속 부상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상 속도는 18뮤분의 D의 제곱 똑같아. 다만 차이점이 뭐예요? 로 W-로 S G라는 것만 차이점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침광력을 뒤집으면 부상력이 되는 거예요. 침광 속도 뒤집으면 부상 속도. 그래서 밀도 차이만 반대로 빼줄 뿐이야. 그렇게 적용하는 게 부상 속도예요. 부상 속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앞장으로 넘겨서 14번. 이게 좀 문제를 좀 껴맞힌 문제 같아. 좀 거시기 해요. 14번.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침전지 이론 틀린 거. 제거 효율은 표면 부하율에 좌우된다. 표면 부하가 A분의 Q거든. 이 공정에 A분의 Q를 얼마를 설계했냐에 따라서 이 녀석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가라앉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제거 효율은 얘가 결정하는 거 맞는 거야. 얘가 중요한 설계 인자니까. 2번 표면 원료율은 A분의 Q를 면적당 들어오는 유량이 결국에 면적당 나가는 유량이거든. 그러니까 표면 부하가 표면 원료야. 같은 건데 그 표면 원료율은 100% 제거되는 최소 입자의 침광 속도와 같다. 맞는 말이잖아. 이 둘이 같을 때가 완전히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체류 시간은 침전지 깊이를 표면 원료율로 나눈 값과 같다. 이건 뭔 소리야? 표면 원료가 A분의 Q인데 A분의 Q는 언제나 T분의 H와 같잖아. 요거를 T에 대해서 정의하려면 A분의 Q를 이쪽으로 보내서 A분의 Q분의 H가 되겠지. 그래서 체류 시간은 깊이를 표면 원료로 나눈 것과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말인데 4번이 제가 볼 때는 억지로 틀린 보기로 끼워 맞춰서 낸 것 같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4번은. 침전지의 표면적과 유량이 동일하면 제거 효율은 수심에 반비례한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출제자는 어떻게 요거를 해석했냐면은 표면적이 여기가 표면적이고 일로 들어오는 Q 이게 유량이잖아. 근데 표면적과 유량이 동일한 상태에서 수심 그러면은 이 A가 일정하고 이 Q가 크면은 수심이 깊어지면은 공정이 커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공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로 들어온 Q가 이 안에 머무는 시간은 어떻게 돼? 길어지거든. 그러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횡속도가 느려지거든. 그러면 횡속도가 느려지면은 그만큼 더 많이 가라앉을 수 있을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표면적과 유량이 동일할 때 수심이 깊을수록 효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4번이 틀린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출제자의 의도는 유량이 일정해, 면적이 일정해. 그러면서 수심이 깊어지면은 공정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정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만큼 공정의 크기가 커지니까 이 들어온 물이 이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거잖아. 그럼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유속이 느려지잖아. 그러면 침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효율은 더 높아지거든. 그 해석으로 틀린 말로 낸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심이 깊을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게 맞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4번은 반쪽짜리인데 1, 2, 3은 완벽하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4번을 골라야 되는 그지 같은 문제야.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해석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게 침전과 관련된 침강 이론이고요. 121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스크린 거쳐서 침사지 거쳐서 유량 균등조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 그 유량 균등조는 인라인 방식이 있고 오프라인 방식이 있고
어쨌든 후속 설비에게 일정 유량을 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유량 균등조, 유량 조정조가 되는 거예요. 그 표준 재원 6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참고만 하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